배경지 대한민국 서울. 캐대언의 감독 매기강은 애니메이션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넣고 싶었다며 직접 북촌의 언덕을 오르고 명동거리의 풍경을 즐기면서 디테일한 면을 체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캐대언의 역량 덕분에 캐대언의 배경지인 남산, 명동, 낙산, 북촌, 한강 5곳을 포함한 서울의 여러 장소들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랑받는 중인데요. 지금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서울을 만든 서울 메이커스의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립된 섬 같은 치수의 개념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재미에 느껴서 그 100시간이 퉁퉁이가 옆에 같이 과거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푸른 녹색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 사실 이곳은 지금처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서울을 가장 서울답게 만든 사람들인 서울 메이커스의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산에는 여러 시설물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로 좀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잠식 시설들로 인해서 지형이라든가 경관 생태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시민들이 특히 걸어서 남산의 그 아름다움을 곳곳이 누리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립된 섬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좋은 자연자원을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강 르네상스를 시작하면서 도시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내걸었던 것들이 치산, 치수, 치로라는 세 가지 어떤 거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치산이라는 건 이제 산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치수는 이제 그 물을 다스리는 거고, 치로라는 건 이제 거리를 이제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서울 시민분들이 이제 등산이나 또는 산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꼭 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울의 어느 방향에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의 공동 기억에는 남산이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개발을 했을 때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남산 르네상스라고 해서 르네상스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처럼 새롭게 부흥을 해서 기존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명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서울의 대표 거리이고 한국을 그리고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당시의 명동은 간판도 어지럽고 바닥도 지저분하고 무엇보다 그 거리에 여러 가지 가로 시설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거리 가게마저도 무질서하게 있어서 사람은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이긴 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국격이랄까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못 미쳤던 곳입니다. 곳이 조금 더 쾌적해진다면 관광객도 더 늘어날 것이고 매출이라는 것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좀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방문자에게 매력적인 그런 그 추억을 줄 수 있냐, 이것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자인 서울 사업은 두 가지 키워드, 디자인이라는 것과 창이란 두 가지 키워드를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25개 자치구의 매력적인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토털 디자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건축물도 멋져야 되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간판, 가로수, 그 다음에 시설물, 바닥 어떤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력적이어야 되고요. 정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기관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토털 디자인의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 사업은 4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5개의 서울 거리를 선정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낙산이라는 산이 풍수 지리상으로서는 이제 서울의 주산인 북악의 자청령에 해당이 되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산이 128m 정도 되는 낮은 곳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구한마에서부터 또 개발 시대 60년대, 70년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살기 시작했어요. 시민 아파트하고 또 주택들이 산 중턱까지 이렇게 잠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낙산의 어떤 그 산세가 많이 파괴된 그런 현장이었죠. 낙산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접근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즐겨서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 복원 사업은 1997년부터 총 4단계에 걸쳐 약 14년 만에 완료된 긴 사업이었는데요. 낙산 그 시민 아파트가 5층 규모인데 정말 깎아지른 듯한 그런 경사지에 그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진행된다면 낙산이라는 저희 역사적인 공간과 도시 자연 경관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 당시에 낙산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곳을 어떻게 복원을 할 건가 이런 기획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죠. 1단계에서 기본적인 복원 사업이 진행됐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는데요. 낙산 복원을 성곽을 기준으로 종로와 성북 쪽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종로 지역은 복원을 완료를 했었고 성북 쪽은 복원이 아직 안 돼서 무허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서 접근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성곽 바로 아래 성북구 삼선동 일대는 아직까지 낡은 주택들이 잘 잡고 있어 산책로는 한쪽으로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성북 쪽에 있는 삼선 1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해서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 2006년도부터 이제 보상하고 2008년도에 이제 공사를 해서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그 북촌의 한옥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서 보존만을 강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낡아도 고치지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지붕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시원의 보존 계획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굉장히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었고 북촌의 한쪽 지역에서는 한옥을 대거 헐고 그 자리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북촌의 주민들이 약간의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기억과 추억이 있는 소중한 공간들이 완전히 새롭게 헐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 이거 북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뭘까라는 것을 같이 좀 고민해주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멸실되고 있는 한옥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보존하고 수선해서 주민들이 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까 하는 데서 출발을 했다면 한옥선언은 관리와 지능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좀 전환한 계기가 됐다. 도심 사대문 안에 있는 인사동이라든지 도남로라든지 그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서 한옥을 진흥하는 사업을 확대한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북촌의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된 북촌 가꾸기 사업은 서울 한옥 선언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전체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서울 한옥 재창조 사업을 통해 한옥을 더 가깝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의 한옥 문화를 진흥시키고 있는데요. 예, 1986년, 1988년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서울시가 유치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한강 종합 개발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한강 개발의 목적은 치수의 개념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고 그런 위주로 계속 한강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호환으로 다 덮여 있었고 모든 구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께서 물가 쪽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었었고 예전에 보면 이제 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한강을 보고 두 번을 노는다. 외국에서 처음에 한강을 봤을 때는 큰 대도시에 이렇게 큰 하천이 흐르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 규모에 한번 놀라고 또 한 번은 한강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람이 없고 강물에는 배도 없고 이상하게 살아있는 강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한강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민선 사기가 조금 시작이 되면서 한강에 대한 얘기가 서로 시작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공간으로 이 한강이라는 공간이 거듭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이런 부흥, 복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좀 한강은 시민들께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적었고 그런 공간들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서울이 서울 메이커스 덕분에 많은
과연 서울 시민들은 지금 서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봄에는 봄대로 꽃 피고 뭐 여름에는 또 시원해서 좋고 왜 가을엔 또 낙엽 너무 이쁘거든요.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눈 오고 하니까 좋고 사계절 풍경을 다 느끼면서 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교통의 이렇게 중심지에 이런 관리가 잘 된 산이 있다는 게 이런 게 서울에서 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산이 이렇게 도심에 있는 거는 관광지로서 너무 자부심이 커요. 서울 시민으로서. 네. 명동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상징적인 곳이니까 외국인들이 명동에 와서 거리를 이렇게 즐기는 모습 같은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명동 하면은 쇼핑타운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 K 문화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고. 먹거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쾌적한 거리들 그리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보행 환경들이 좀 조성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밤에 오면은 조명도 밝고 보행길이 좋아가지고 되게 걷기 편안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역사가 있는 이런 삼각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가옥들이 잘 남아있고 한국적인 정치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찾아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빡빡한 도시 속에서 좀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고즈넉함을 좀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 차도 많고 집들도 빽빽한데 여기 나오면 좀 마음이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 도심 속에 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 것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오면서 살짝 힐링하고 가는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서울의 장소 중에 어떤 곳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총 5편의 서울 메이커스 콘텐츠 중 아쉽게도 불량상의 이유로 담지 못했던 촬영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디자인 지원실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보통 한 6시 반쯤 출근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것도 좀 정리해 나가고 9시에 이제 업무가 시작되면은 아침 회의서부터 정말 그 저녁 때까지 정말 많은 그런 회의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왜 추가로 하는 그런 근무 있잖아요. 한 5달 연속으로 100시간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추가가 한 50몇 시간을 이제 그 추가 금액을 주는데 그걸 훨씬 넘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100시간을 넘겨서 힘들었다기보다 그리고 좀 일이 좀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디자이너들이 이런 일을 갖다 새롭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재미에 느껴서 그 100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빨리 갔던 그런 좀 기억이 나고요. 이게 학생 때는 내가 이걸 물론 좋아서 내가 전공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끌려가는 일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 서울거리라든가 그 당시 이제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 같은 일들은 아 우리가 이걸 처음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이 정신적으로는 이 그런 뿌듯함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것이 완성돼가는 그런 약간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 쓰는 게 더 힘들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논문 쓰는 거 힘듭니다. 올해 10월에도 한 개소를 추가로 확장해서 다시 할게요. 서비스 공간과 어머 얘 왜 저한테 달라붙죠? 벌레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정원가 오면은 막 벌레 물리시고 막 이런 적도 있으신지. 물리기도 해요. 심각하게 안 물리고 모기에 이렇게 살짝 물리고 뭐 퇴근하고 가는데 보니까 송충이가 옆에 같이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노린재가 붙었잖아요. 그거는 뭐 노린재구나 하고. 벌레 못 잡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아 잡지는 않아요 저는요. 그냥 잡지 않고 털죠. 잘 가라 하고요. 그들이 있어야지 정원이 완성이 돼요. 그럼요. 북촌이라고 하는 지구 자체가 서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대표하고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캐디언에 북촌마을이 나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살아? 그랬더니 안 산대요. 맞아요, 안 살아요.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날 뿐이래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왜 거기를 택했을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애들이. 더 많은 서울 메이커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지난 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서울 메이커스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서울은
앞으로 이제 도시가 더 발전이 되면 더 푸른 녹색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의 또 목표고 저희 또 서울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제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막 지어질 그런 미래 건축을 실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고요, 서울이라는 곳이. 그래서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상상을 열어서 그 한옥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도모하고 있고, 새로운 그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그 서울 메이커스로서 관심과 그다음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이 두 가지 가치, 자연 자원과 도시 안에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되어 있다. 이것의 같이 균형을 맞춰서 발전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요. 그 틀 안에서 그 시대에 맞게끔 꾸준히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만든 서울의 모습 위에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힐링하고 치유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볼 때마다 저희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민들이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26명의 자랑스러운 서울 메이커스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는 또 다른 서울 메이커스들. 이렇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런 좋은 관광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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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을 위한 매력 넘치는 서울을 만드는 서울 메이커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